안녕하십니까. 만두역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박주선 학생이라고 합니다. 우송대학교 외식조리 경영학과 재학 중입니다. 팀원으로는 김민수 학생이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매장 소개, 패스트 분석, 3C, 스왓 분석, 상권, 브랜드 컨셉과 인테리어, 장단기 마케팅 전략, 메뉴 소개, AI 활용 반영, 그리고 P&L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만두역은 전국 팔도 음식이 모이는 맛의 중심지입니다. 전국 각지의 맛이 모두 모이는 대전역 철도역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고객이 특별한 만두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맛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미식 브랜드입니다. 대전이라는 교통의 중심지에서 만두역은 맛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기능한다고 써 있는데요. 과거 옛날부터 대전역이 철도의 중심지로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모두 교차하는 점이 굉장히 저희 나라 철도 발달 문화와 그 음식의 이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느껴서 그 아이디어를 좀 살려보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패스트 분석입니다.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대전에서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분산을 통한 비수도권 도시의 관광 추진과 CTX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또 이번에 대전엔 트램도 들어오는데요. 그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대전은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이 안정적이고 중구 상권은 미식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중구 상권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성심당 근처에 위치해 있는 은행동에 저희가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경제적인 여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대전의 빵축제와 영시축제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고 먹거리 컨텐츠가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는 상황입니다. 특히 SNS 인증 소비와 경험형 소비 트렌드는 본 사업의 브랜드 확산과 재방문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썼습니다. 요즘 SNS 소비층은 뭐 기억에 남는 뭐 자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이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에서 경험을 얻고 그걸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대전은 철도 기반 물류와 향후 트램 확충으로 식자재 수급과 접근성이 개선될 확률이 높고 행정 식품 관련 디지털 기술 도입은 소규모 외식업 운영 효율성과 규제 대응 부담을 낮추는 요인, 후에 말씀드릴 AI와도 연결을 지었습니다. 네, 3C입니다. 우선 저희가 타겟하는 커스터머는 이제 대전 지역 관광객은 전통적인 관광지나 그런 중심 도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소비 특성이 있는데요. 은행동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성심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베이커리 관광 문화는 특정 매장을 방문하기 위한 도시를 찾는 목적형 방문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30 대전 관광객은 기념품 구매 성향에서 실용성과 상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의 분석으로는 저희는 만두를 활용한 식사용 도시락, 경험형 한 끼 식사이고요. 대전역과 성심당 인근 상권을 기반으로 한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형 소비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유입되는 그 목적형 소비를 가는 길에 저희 매장에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만두라는 음식의 중거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자로는 이제 입지 기반으로 해서는 저희 매장 근처에는 별난집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대전의 로컬 음식을 파는 두부 두루치기와 녹두지짐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대전을 놀러 왔을 때 방문하기 좋은 지역성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빠른 소비나 그렇게 휴대성 같은 건 부족하고 매장에 이제 체류해서 먹어야 되는 시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 입지 내에서 그 빠른 소비나 휴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한 곳은 이제 대전 역사에 있는 에그박스입니다. 대전역 내부에 있어서 굉장히 또 입지가 좋고 또한 이미 유명한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브랜드여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없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의 토스트를 하는 곳인데요. 그러한 강점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든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역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벤치마킹 브랜드는 성심당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성심당을 이제 저희의 라이벌로 둔다, 벤치마킹으로 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만두를 팔면서 빵집을 라이벌로 두냐, 성심당에 어떻게 비비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성심당의 그런 강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져오면서 저희의 매력도 살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심당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성심당이 뭐 빵도 맛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것은 효율적인 동선 설계와 빠른 포장 시스템을 통해 높은 회전율을 챙겼던 점입니다. 성심당 은행동에 가보시면 줄이 굉장히 길지만 줄이 빠지는 속도도 정말 빠르고 사람들이 성심당이라는 빵을 하나 사서 이렇게 본가에 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빵을 섭취하기뿐만이 아니라 그 손에 성심당 그 봉투를 들고 가는 그 재미 그리고 그걸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심당을 더욱 더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역성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 빵이라는 카테고리 기반으로 대전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정 보문산 메아리 같은 빵들을 만드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대전에 지역성이 있는 빵을 만드는 대신에 좀 효율성과 이런 빠른 포장 시스템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학 분석입니다. 만두를 경험형 포장 도시락으로 재해석한 차별화된 컨셉, 간편식,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 휴대성, 관광형 먹거리, 철도 교통 중심지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드 구축 가능, 간편식 시장 내 기존 강자의 부재로 인한 블루오션 선점, 약점으로는 만두에 대한 낮은 중거 가격, 그리고 은행동 핵심 상권 입지에 따른 임대료 및 초기 투자 부담, 메뉴 진입 장벽이 낮아 유사 컨셉 경쟁자 등장 가능성 높음, 브랜드 인지도 초기 부족, 고객식 내 형성까지 시간 필요. 기회로서는 아까 패스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성심당 중심 미식 관광 활성화, 그래서 그 베이커리 그 붐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얻고 싶고, 먹는 기념품 및 경험형 소비 트렌드 확산, 또한 영시축제처럼 그 요즘 은행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관광 미식 특화 도시 정책으로 하고 있는 축제 때 만두라는 메뉴가 굉장히 판매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고안을 해봤고요. 위협으로는 성심당은 벤치마킹을 했고 성심당으로서 오는 낙수 효과를 봤지만 그런 강력한 지역 대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으로 조금 저희가 자리를 잡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상권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목적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매 가능성이 높은 특정 고객군의 이동 경로를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성심당까지 가는 그 노선을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 이쪽이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찾아본 입지로서는 이곳에 있는 42평 정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심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혹은 은행동을 걸어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길이고 또한 저희 매장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대형 파사드를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성심당을 가면서 한번 그 역으로 복귀하면서 한번 이렇게 두 번 정도의 노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입지를 선정해보았습니다. 네, 브랜드 컨셉입니다. 전국 팔도의 맛이 보이는 미식 플랫폼. 그래서 이제 대전역은 아무래도 이 전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모든 철도 노선들이 교차를 하는 중요 지점이다 보니까 많은 식재료들이 그곳에 모이고 또 그걸 통해서 대전이 가장 유명한 것이 밀이니까 그 밀가루를 활용해서 그걸 모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만두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철도 노선 기반 미식 큐레이션으로 이제 각 노선에 있는 어떤 맛있는 특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전에 모였을 때 그거를 만두화해서 고객들에게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재밌는 요소를 넣었던 것은 만두를 이제 노선에 따라 세트화를 해서 만두를 세 가지를 먹는데 그 중에서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색감과 식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형 소비 사진도 찍고 SNS를 타겟을 하고 섭취 순서를 이렇게 제안을 해드림으로써 뭔가 단순히 그냥 만두를 포장해서 먹는다기보다는 만두역에서 만두를 먹을 때만의 그런 재미를 주기 위해서 고안해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인테리어입니다. 은행동 이동 경로에서 눈에 확 띄는 캐릭터 기반 아이캐쳐 전략 활용. 이 사진들은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외관적으로는 철도의 느낌을 주면서 밖에는 저희 대형 파사드, 저희의 마스코트 캐릭터인데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이동 동선에서 저희에게 좀 시선이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저희 만두의 모양이나 이런 비주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으니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끔 투명한 비주얼 쇼케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테리어는 만두가 돋보이는 뉴트럴한 톤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노선도나 이동선, 화살표, 뭐 철길 등으로 살짝의 포인트를 줄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테이크아웃 창구를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어서 손님들이 이동 중에 빠르게 포장을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장단기 마케팅 전략입니다. 매장 전면부 쇼케이스 기반 아이캐쳐 전략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테이크아웃 중심의 간편식 구조와 차별화. 하지만 이제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리 방식이나 아니면 플레이팅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매장에서 식사하는 경험은 또 새롭게 제공을 해드릴 거요. 대전역의 역사가 담긴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매장 전용 메뉴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기 마케팅 전략으로는 저희 철도 이용객 연계 프로모션입니다. 도로교통공사 및 KTX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연계 프로모션인데요. 당일 승차권 인증 할인 제도로 당일 기차 이용 내역을 증빙할 경우 매장에서 일정 할인 동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사실 할인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마케팅 프로모션 수단이라는 것은 인지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이용객이 표가 있을 때 할인이 확정된다. 근데 이용객은 어찌 됐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안 받는 것은 뭔가 손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좀 즉각적인 구매 동기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생각해본 프로모션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만두역이 더 잘 되고 나서는 제품을 확장하고 온라인 수익 구조를 내어서 냉동 만두 형식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캐릭터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가볍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객들에게 다가가고 2030 젊은 SNS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귀여운 캐릭터를 한 명쯤은 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구상을 해봤는데요. 길을 잃은 만두 철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던 만두가 대전역에서 길을 잃었는데 이곳에서 모이는 그 수많은 음식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보기 좋아서 본인이 그 음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라는 컨셉의 귀여운 만두 캐릭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메뉴 소개입니다. 저희 만두역의 핵심 제품은 철도 노선 컨셉을 기반으로 한 만두 세트인데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만두 3종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간편식을 넘어 코스형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경부선 세트에는 천안역, 울산역, 대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천안역은 천안의 특산물인 배와 백김치의 식감에 표고 와사비장을 킥으로 좀 한 배추선 형태의 에피타이저 요리이고요. 울산역은 언양식 바싹 불고기를 오마주해서 석쇠에 이제 불고기를 한번 구워내서 불맛을 극대화한 샤오롱바오 형식의 메인 만두입니다. 그리고 대구역은 고추장 캐러멜을 활용해서 대구에서 유명한 떡볶이를 좀 오마주 해봤는데요. 안에는 레몬 커스터드 크림을 채워서 좀 노른자의 질감을 표현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선 세트입니다. 가장 먼저 에피타이저로는 여수역인데 여수의 유명한 갓김치를 바삭하게 튀긴 만두쉘 안에 새우랑 꿀과 이렇게 버무려 넣어서 세비체 스타일로 먹는 타코 형식의 만두이고요. 메인으로는 목포역입니다. 목포에서 유명한 직화 낙지와 불고기를 육수와 함께 아스픽 처리해서 만두에 넣어서 샤오롱바오 형식으로 육즙과 매콤달콤한 소스를 어우러지게 만든 메인 만두입니다. 그리고 호남선 세트의 디저트로는 익산 자색고구마를 활용한 자색고구마 크림치즈 무스로 완성한 만두인데요. 만두 피에 자색고구마 가루를 섞어서 실제로 고구마의 형태를 띌 수 있게끔 좀 보는 재미까지 준 만두입니다. 대전역 세트에는 대전 동죽 만두로 시작을 합니다. 대전에서 유명한 동죽 칼국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동죽과 해산물로 이제 해산물 육수를 내서 젤라틴 처리한 다음에 동죽 살과 새우살을 다져서 만든 샤오롱바오이고요. 쑥갓 오일을 더해서 정말 칼국수를 먹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메인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 짬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대전 훈연 짬뽕 만두입니다. 오징어를 훈연을 한 뒤에 사과나무 칩에 훈연을 하고 고추기름과 돼지 다짐육과 이렇게 함께 볶아서 좀 진한 짬뽕 풍미를 줬고요. 바삭함과 육즙이 공존하게끔 아래는 지지고 위에는 찌는 교자 스타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전역 세트의 디저트로는 대전역 흑임자 석탄 만두가 있습니다. 성심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팔듯이 이제 석탄을 좀 형상화해봤는데요. 만두피에 흑임자 가루를 섞어서 검은빛이 띠게 한 다음에 겉면에 이제 쿠키 분태랑 오레오 쿠키 분태를 묻혀서 튀겨내서 이제 더 그런 러프한 질감까지 주고 안에는 밤과 크림치즈로 이제 만든 가나쉬를 채워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두역 가락국수입니다. 좀 대전에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국수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과거 대전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거쳐가는 일정 키로수 이상이 넘었을 때 대전에서 정비를 받거나 이제 기차가 20분 이상 동안 정차를 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빠르게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먹던 그 가락국수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만의 스타일로 이제 동죽 해물 육수에 부추면을 띄워서 좀 속도 편하게끔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AI 활용 방안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이제 수요를 예측할 건데요. 그 시간 연동형 스마트 주문 시스템으로 손님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주문을 할 시에 열차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열차가 만약에 도착하는 열차면 도착 시간 기반으로 조리를 자동 설정하는 것이고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적어주면 출발 시간 전에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리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 즉시 음식을 수령하고 열차가 뭐 지연됐을 시나 이럴 때는 조리 타임 아니면 손님의 요청 시에는 조리 타이밍도 저희가 자동으로 조정하고 그 스마트 기능으로는 주문 데이터나 시간대 패턴을 축적하고 고객 이용 흐름 분석을 통해서 인기 메뉴, 유형별 선호도 아니면 비인기 메뉴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메뉴 구성 등을 이제 신메뉴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키오스크 시스템을 넘어서 조리 타이밍이나 예약을 받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이런 AI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자들의 작업 능률이나 인건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진도 저희가 AI 통해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단순 포장지가 아닌 좀 기차의 모양 형태를 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기차의 포장지로 만들면 이렇게 조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성을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왼쪽부터 아니면 저 기관실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뭔가 올리고 싶게끔 특색 있는 그런 포장지를 구성하다가 떠올려 봤습니다. 요즘 성심당도 KTX 20주년 기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역 롯데리아도 불갈비 버거가 이렇게 기차 모양, 열차 모양의 패키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경부선 세트의 레시피와 원가입니다. 원가는 대략적으로 1,900원, 2,100원, 2,800, 3,000, 700원에서 800원. 그리고 사진들 첨부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호남선 만두 원가와 사진들 한번 첨부했습니다. 대전역 세트 원가와 사진 첨부 마쳤습니다. 네, P&L입니다. 저희 우선 기본 가정은 42평 매장이고 저희를 제외한 직원을 2명 정도 쓰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고정비가 총 8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만두 세트의 만두 원가들과 포장 용기, 소스, 부자재 등을 했을 때 변동비는 6천 원 정도 나왔고 공원이익을 구해서 손익분기점을 찾아봤을 때 이제 일일 손익분기점 달성치가 36개에서 37세트를 판매했을 때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50개 정도 판매 시 월 1300세트, 예상 매출은 1950만원, 그래서 저에게 나오는 영업이익은 320만원 수준이고 더 올라갔을 때 70개 판매 시 예상 영업이익은 77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성한 동선상 방법이나 저희의 마케팅 아이디어를 감안했을 때 일평균 70개의 판매를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을 77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